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의 도함수의 활용 중단원 마무리 평가를 이어서 오늘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전체 단원의 대단원 마무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이후인 바로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속도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먼저 학습한 다음에 해당 문제를 같이 공부하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란 거 쌤이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오늘은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 104 쪽에 있는 6번 문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바로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전하량 QT가 이와 같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전류 IT라는 것은 보니까 시각에 대해서 결정되네요. IT는 전하량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쌤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곧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도함수의 함수값 이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자, 우리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의 함수값 이것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IT라는 것은요. 바로 전하량 QT의 순간 변화율, 즉 도함수예요. 즉 따라서 이 녀석은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5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보니까 전류가 최소일 때의 전하량 값을 구하시오래요. 자, 전류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요, 3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돼요. 그럼 얘는 3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t가 2일 때 가 바로 전류량이 최소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때의 전하량은 Q2 값을 우리가 구해준다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지만 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순간 변화율 이 내용을 보자마자 얘는 도함수지 이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음은 7번 문항으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자,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가 1,8, 2,8, 4,8을 지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x 그렸어요. 그리고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4일 때, 8, 8, 8 여기를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그래프의 값을 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딱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자, 쌤이 이와 같은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방정식입니다. fx-8은 0입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해의 값을 구해 볼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얘는 과연 몇 차 방정식일까요? 그쵸. 바로 3차 방정식이에요. 왜?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근이 몇 개? 3개다. 혹시나 중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3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위에 문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F1은 그리고 F2는 그리고 F4는 모두 8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는 1, 2, 4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예요. 즉 따라서 우리는 fx-8이냐 다른 말로 x-1, x-2, x-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곡선, 즉 함수 fx의 방정식은요. x-1 다시 fx의 식은요. x-2 x-4의 곱에다가 더하기 8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f'1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곱의 미분법 할 줄 아실 거예요. 곱의 미분법은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1번을 미분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2번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3번만 미분하면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8은 미분하면 그냥 상수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 값은요. x-2, x-4 더하기 x-1, x-4 더하기 x-1, x-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f'1 값을 구하래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이 부분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좀 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x-1이 들어간 거 애초에 머릿속으로 지워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답은 얼마다? 그쵸.
3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종종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빈출입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우리 16번으로 가볼게요. 자, 많은 문제를 건너뛰었어요. 자, 1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의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쌤이랑 어제 했습니다. 우리 뭐 부피, 넓이를 구하라 하면요. 그냥 식을 세우면 돼.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 가로의 길이가 이만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세로의 길이 이만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은 유형도요, 대부분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 점의 좌표를 한번 a, 0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는 정확히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2a, 즉 가로가 2a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는요, 뭐냐면요, 이 a일 때의 함수값이 바로 세로의 길이가 돼요. 즉, 여기는 a, 3-a제곱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3-a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넓이는요, 바로 가로 2a 곱하기 세로 3-a제곱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넓이가 a에 대한 식이에요. 3차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를 그냥 fa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요, 다시 정정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이에요. 자, 쌤이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a라는 것은 과연 길이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 있는 x축과 만나는 루트 3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a는 0부터 루트 3의 사이에 있다. 이것도 한번 꼭 체크해주고 넘어갈 것 쌤이 한번 더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자, 이 녀석의 최대값 구하래요. 쌤이 어제 강조했어요. 최대값은 그치, 냅다 도함수를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f'a를 구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6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 즉, 따라서 이 녀석의 도함수를 그려볼게요. 도함수는 x축과 마이너스 1 그리고 1에서 이렇게 만나고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즉, 그 말은 뭡니까? 바로 a가 1에서의 이 값이 바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 바로 극대값을 의미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a 값은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에서 동시에 최대값도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극대값과 최대값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상은 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인트에서 그리고 그 녀석이 바로 a값은 다 양수이기 때문에 a가 1에서 최대값을 갖는구나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따라서 a가 1일 때 f1 값을 구해보면 얼마? 바로 4, 넓이가 4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의 좌표만 설정해놔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는 좌표 설정 또는 어제 막 부피 구하는 것처럼 또는 길이 설정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요. 이런 류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풀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17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혹가다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바로 f'x,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함수를 분석해 볼게요. 자, 얘는요, x가 마이너스 3 전까지는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증가하고 1은 다시 감소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값을 잘 주목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 값을 우리가 한번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증장da시 이거 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fx는 0이 열린 구간에서 도대체 근을 두 개를 가짐을 보이래요. 자, 갖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쌤이랑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x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에 1이 있다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f4 값도 있으니까 x가 4일 때의 정보도 어딘가에는 포함되어 있구나. 여기에 4까지 포함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f1은 양수래요. 얼마일까? 어딘지 모르니까 한번 이쯤을 찍어 볼게요. 자, f-3은 음수래요. 그러면 이쯤을 찍어 봅시다. 자, 그리고 f4는 f-3보다 작대요. 그럼 더 아래에 있는 음수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 세 점을 지나는 게 바로 뭐냐? fx의 그래프라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마이너스 3 전까지는 함수가 감소한대요. 즉, x가 마이너스 3 될 때까지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1 사이는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x가 1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한대요. 젠투시 감소하면서 저 점을 지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x가 1일 때가 바로 극대값,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극소값을 가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요, 마이너스 3,4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시근을 가짐을 보이래요. 자, 마이너스 3부터 4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는데, 자, 지금 누가 봐도요, 지금 교점, x축과의 교점이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가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쌤이랑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바꿔볼게요. 어떤 거? 바로 1단에서 배운 중간값 정리예요. 자, 중간값 정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 녀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녀석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f1은 양수예요. 그리고 f-3은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해서 명백하게 연속인 함수예요. 즉, 그 말은 뭐예요? 즉,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명백히 연속이니까 따라서 이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녀석은요, f1은 양수예요. 그리고 f4는 음수예요. 그리고 1부터 4까지는 이 함수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즉 따라서 여기서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즉 따라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중간값 정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함수의 한 도함수의 개형을 보고서 어떤 함수를 유추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쌤이랑 18번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이거 언제 했어요? 우리 어제 했던 문제예요. 너무 쉽죠? 자, 쌤이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만큼을 쌤이 fx, 여기 이만큼을 gx라고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f' 구해봅시다. 그럼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얘는 3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그래프는요, x가 마이너스 3, x가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와 같은 유형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3과 여기 있는 1에서는 바로 각각 극값을 가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의 함수 값을 구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3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f-3, 쌤이 이것을 미리 쫙쫙쫙 구해봤습니다. 자, 구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26이 나온대요. 자, 그리고 f1 값도 쌤이 구해봤어요. f1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토대로 쌤이 아래다가 그려볼게요. 잠깐만,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자, x축이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3, 여기에 1을 찍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의 함수값은요, 26이에요. 그러면 한 이쯤에 있다를 해볼게요. 자, x가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6, 한 이쯤에 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너무 못 그렸다. 다시 증가하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오케이. 그 다시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질 것이에요. 자, 각각 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26, 여기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볼게요. 자, 이 함수가 x는 0 이상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x는 마이너스 3 이하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x가 0일 때만 볼게요. 자,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이 흰색 그래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이 흰색 그래프에 대해서 gx, 바로 gx, y는 k의 그래프가 이것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녀석은 y는 k를 의미합니다. 즉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작거나 같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랄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업 중에 너무 많이 다뤄본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시간 T에서의 위치 또는 거리 또는 속도.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는 뭐든 다 속도, 시간 T에 대해서 값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즉 따라서 여기에는 X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꿀게요. 위치 또한 시간에 의한 함수다. 즉 얘를 xt라고 보면 xt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12 t제곱 플러스 18t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점 P가 x는 A, x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우리가 이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수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원점인데 우리가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우리가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멈춰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여기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확 꺾을 수는 없어요. 무조건 한 번은 멈추게 됩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다른 말로 속도가 0이다. 이걸 의미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해봅시다. 자, 이 함수의 속도 vt는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이에요. 그럼 6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예요. 즉 따라서 속도 v는요, 속도 v는 t가 1 그리고 t가 3일 때 0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자, 막 달려요. 근데 1초 뒤에 멈췄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또 막 달려요. 그러다가 3초일 때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바꾼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얘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쫙 출발해요. 딱 여기까지 왔어. 자, 이때 위치가 어디냐? 바로 x1, 1초일 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 이렇게 막 돌아가요. 자,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 멈춰요. 자, 이때가 어디냐면 3초일 때 위치예요. 다시 멈춘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따라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운동하다가 두 번째는 3초까지는 반대 방향 운동하다가 다시 3초 이후부터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운동 방향 A가 바로 1이고요. B가 바로 3일 거예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값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정정할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문제 보니까 자, 여러분들 P가 X는 A 그리고 X는 B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X 값이 뭐였어요? 바로 위치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요. A 값은요. 바로 1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B라는 것은 3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실수하기 좋은 거죠? 자, 그러면 x가 1에서의 위치 x1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x1은 6 더하기 2니까 바로 8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x3 값도 구해볼게요. x3도 이 값을 쫙 구하면요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따라서 우리는요 a는 8, b는 0에서 한 번씩 멈춘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선생님도 한 번쯤은 이게 잘못 보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x는 a, x는 b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 x 값은 뭘 의미하지? x는 위치야. 위치가 뭐였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구했으면 그 시간에 다시 대입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들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쌤이 이런 거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9번은 이대로 패스하고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0번과 23번 그리고 24번만 풀면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입니다. 수면대로부터 높이가 45m인 인공폭포의 꼭대기에서 수면과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물방울의 티초의 높이가 xm입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면이 있어요. 아니, 지면이 아니고 수면이라 할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쫙 여기에 45m 지점이에요. 45m 지점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물방울을 딱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물방울 떨어뜨렸다고 해볼게요. 자, 여신의 눈물 촥 이렇게 막 모양이 안 나오네요. 물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자, 얘가 수직으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절대로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바람의 저항을 받다 보니까 이 녀석은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요 떨어지기 높이를 xm라고 하면요 x는 다기 말했지만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즉 따라서 위치 xt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5 이렇게 될 거예요. 아하, 따라서 t초일 때의 높이가 각각 이와 같은 그래프로 떨어지는구나. 심지어 보니까 위치가 2차 함수니까 이런 포물선의 경향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폭포의 꼭대기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수면에 닿을 때, 즉 수면에 닿을 때가 여기에요. 즉 높이 xt가 0일 때의 값입니다. 가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5가 0이라면 따라서 t가 얼마? 그치, 3초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여기는 바로 x 3초일 때의 높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자, 수면에 닿을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즉 우리는 우리는 t는 3에서의 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속도, 위치 모두 다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속도라는 것은요. xt를 미분한 거예요. 어디에? t에 대해서. 그럼 vt 값은요. 마이너스 10t 이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v3은 얼마? 마이너스 30이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높이가 미터예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 미터 퍼 세크구나. 이렇게까지 적어준다면 보다 더 완벽한 답안이 될 거라는 거 넘기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20번 패스.